안녕하세요, 리베하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누추하죠? 제가 일을 좀 하고 와서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인데 그렇게 많이 늦진 않았고 지금 밤 10시쯤 됐거든요. 제가 급하게 좀 녹화를 해야 돼서 좀 면도도 좀 못하고 옷도 좀 약간 좀 추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게 될 것은 반응형 웹을 하게 되는데, 반응형 웹 중에서도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반응형 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알아보았고, 이전 시간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응형 웹을 하는데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라는 것은 디바이스의 높이, 색깔, 해상도 등 여러가지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때그때 맞춰서 CS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식 이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로 사이즈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응형 웹을 할 때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게 되면 높이 사이즈도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상에 대한 것들도 작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할 때도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데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CSS 내에서 작업하는 것 하나, 그리고 HTML 자체에서 링크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각각 불러들이는 작업들이 있는데, 우선은 코드를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같이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미디어 쿼리를 CSS 내에서 삽입을 할 때를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인베디드 스타일로 해서 HTML 안에서 보기 편하도록 우선 꺼내 놨고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CS 파일 안에서 하나에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로 따로 링크 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미디어 쿼리를 한번 넣어 볼 텐데, 우선 골뱅이 미디어라고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괄호를 넣어서 이 괄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 가로 사이즈가 0픽셀부터, 그리고 최대 가로 사이즈가 200픽셀이다. 200픽셀 좀 작으니까 500픽셀까지 할게요. 500픽셀 안에서 들어왔을 때를 어떠한 특정한 CSS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기의 브라우저의 최소 가로 사이즈가 0픽셀이고 최대 500픽셀 이 사이에는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바디에 넣어볼까요? 바디의 배경색을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가로 0에서 500픽셀 사이는 핑크색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이상일 때 한번 보죠. 미디어가 최소 가로 사이즈가 501픽셀 이상일 때, 최소가 501이니까 나머지는 특이 그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민만 넣게 되면. 여기에서 바디의 배경 색이 스카이블루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0픽셀에서 500픽셀 사이는 핑크색이 들어가고 501픽셀 이상에서는 파란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배경이 들어있죠. 파란색 배경은 501픽셀부터 그 이상까지 전부 다 파란색이 되고, 이제 사이즈를 줄여볼 텐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는 500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가로 사이즈 500픽셀. 그러면 내가 가로 사이즈 500픽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검사하기 누르면 오른쪽 상단 이 부분에 가로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브라우저 줄이면 저렇게 픽셀이 나오죠. 저 부분을 가지고 500픽셀까지 줄여보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면 좀 변했죠. 여기서 변하는데 400, 503, 이제 501이죠. 500 딱 되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500픽셀, 0픽셀부터 500픽셀까지는 핑크색, 그리고 501픽셀 이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레이아웃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예제를 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할 게 이게 네 가지, 이제 보시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레이아웃인데, 이 작업은 CSS에서 방금 배운 CSS에서 한번 적용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 레이아웃은
CSS 파일을 별도로 빼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 작업을 가지고 4단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단계 나누는 작업은 제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총 4단계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더 추가를 시켜줄게요. 총 4단계로 좀 추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0에서 500픽셀, 그리고 최소 501픽셀부터 만약에 여기서 500픽셀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두 개 수가 충돌이 돼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이어지듯이 1픽셀 단위 이어지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700까지 해볼게요. 701에서 이 부분은 한 1000까지 한번 해보고, 1000은 좀 높으니까 한 900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01부터 그 이상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총 4번 반응이 들어가는데 0에서 500픽셀, 501픽셀에서 700픽셀, 701픽셀에서 900픽셀, 901픽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블루로 넣어주고, 여기 레드로 넣어주고, 이쪽은 오렌지로 넣어줄게요. 이게 넣어주고 브라우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처음에 핑크죠? 핑크, 다음에 블루, 다음에 레드, 다음에 오렌지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총 4단계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이 4단계를 쓰면 우선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가장 큰 사이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 자체를 맨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제일 큰 사이즈 그대로 둬야 되는데, 사실 제일 큰 사이즈는 미디어 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작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큰 게 위로 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선택자 좀 구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좀 큰 사이즈, 그 다음 작은 사이즈, 그 다음 작은 사이즈로 해서 좀 내려가듯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가장 큰 사이즈죠. 다시 한번 파일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사이즈 디자인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가운데 정렬이죠. 이 PC 버전이라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PC 웹을 만드는데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우선 div를 만들고, 비주얼 영역, 좌우 컨텐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부터 잡아야겠죠. 레이아웃을 해서 div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래스 해가지고 랩이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주얼 부분 클래스 비주얼이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div가 양쪽으로 나눴죠. 레프트 하나, 라이트 하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전체 감싼 이유는 아까도 봤듯이 가운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이 흰색 부분은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 한번 해주게 될 텐데, 우선 전체 감싼 부분 랩 부분이죠. 이 랩을 선택을 해서 클래스죠. 클래스 랩을 선택을 하고 가로 사이즈를 임의의 수로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한 1000픽셀만 줄게요. 1000픽셀 주고 마진영에 오토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이 부분에서 가운데 정렬 상태에서 랩에 있는 비주얼, 바로 그냥 비주얼 잡겠습니다. 사이트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테스트용으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자, 비주얼이죠. 그러면 가로 사이즈 기본 100%일 테고 높이 2mm대로 줄게요. 높이 100픽셀 주고 배경색, 우리가 아까 퍼플이었죠? 퍼플 배경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을 한번 보게 되면 왼쪽 우측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분리되어 있어요. 가로 사이즈가. 그럼 그것을 확인을 해서 레프트 클래스, 여기는 레프트 클래스는 플롯 레프트를 해서 가로 사이즈 50%에서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높이 주고 높이도 50픽셀 줘서 배경색을 서로 다르게 해줄게요. 왼쪽은 파란색이었거든요. 자, 다음은 라이트 해줄게요. 라이트는 플롯 레프트 똑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 50% 그대로 주겠습니다. 높이 50픽셀 주고요. 배경색만 또 달랐죠? 배경색 같은 경우는 아까 오렌지였어요. 네, 오렌지 색깔 넣어서 한번 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높이 좀 허전하니까 100픽셀 똑같이 줄게요. 높이 이렇게 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아웃 구조가 지금 이 구조를 만드는 거죠. 물론 높이 꽉 차면 좋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반응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색 아까 들어가는 거 만들었었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반응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반응형은, 예를 들어서 뭐, 랩탑, 노트북 버전이라고 예를 들게요. 노트북 버전으로 하는데,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 여백이 이만큼 남아있는 걸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좌우측 여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면, 자, 우선 반응이 왔을 때는 반응형을 할 때에는 그 다음 단계죠. 2단계에서 하는데 똑같이 써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다른 점만 써주면 됩니다. 다른 점만.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전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로 사이즈가 꽉 차 있고 다만 좌우측에 여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랩이라는 클래스에다가 가운데 정렬 줬어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도 줬어요. 그게 아니라 꽉 찬다고 했어요. 그럼 우선 다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넣어서 자, 틀린 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가로 사이즈 달라지죠? 그러면 100%로 바꿔줍니다. 그냥 삭제하면 블록 요소니까 당연히 삭제하면 가로 사이즈 100%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받으니까 이것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아니죠? 그냥 마진 오토라고 하게 되면 마진형 오토 가운데 정렬이 해제가 돼요. 이 상태를 한번 브라우저로 볼까요? 이렇게 큰 상태에서 줄어들었을 때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옆에서 이제는 딱 붙어야 되죠. 딱 붙는데 지금 가로수클 이렇게 생겨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바디에다가 패딩 줬거든요. 패딩 좀 삭제를 해보고 다시 한번 줄게요. 700에서 900 사이죠. 새로 고침을 하면 개발자 도구 열어서 700 사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00. 자, 이 부분까지 가고 여기서 들어갔을 때 딱 붙는데 다 붙었죠. 근데 여기서 또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고 700에서 900이니까 900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 딱 이제 가로수클 없어졌죠. 아까는 90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901이죠. 901 이상이 되면 가로 사이즈 1000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가로수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랩 자체가 가로 사이즈가 1000픽셀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1000픽셀 이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당연히 가로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가로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이제 900대 왔을 때 이제는 900에서 700일 사이는 가로 사이즈가 100%가 되고 꽉 맞게 딱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우측에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바디에다가 좌우측에 여백을 좀 더 넣어 볼게요. 이 부분에 왔을 때 바디 요소에다가 패딩을 좌우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제가 임의의 수로 넣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패딩이 생겨서 가로스크롤도 없고 좌우 여백 조금 남겨줄 수가 있죠.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젠 다시 PC 버전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늘려서 랩탑 버전, 노트북 버전 보고 더 늘리게 되면 다시 PC 버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볼까요?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좌우 여백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비주얼은 높이가 같지만 이 내용 부분이 높이가 길어졌어요. 높이를 좀 더 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선은 좌우측에 여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패딩요. 한번 줘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700에서 500 사이죠? 700에서 500 사이를 들어가게 되면 없어요. 여백이 없긴 한데 가로스크롤 그대로 생겼죠? 보면 우리가 가로스크롤을 100% 했는데 얘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현재. 밑에는 반응이 없고 내가 위에서 분명히 가로 100%에 마진 0을 줬는데 여전히 가로스크롤 생겨요. 지금 이 반응을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우선은 반응형을 할 때는 상속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상속 자체가 PC 버전 현재 우리가 미디어 컬이 밖에 나온 이 CSS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 그리고 여기에서 상속 별도로 먹고 여기 상속은 따로 들어가고 이쪽 상속이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랩탑 버전 만든 게 이 하위 버전에 전혀 상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절대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PC 버전에 이쪽에 상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을 랩탑 버전에서 타블렛이라고 할게요. 이 두 번째는 타블렛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좀 처리해 볼까요? 주석을 처리해서 각각 제가 버전을 임의로 칭할게요. 좀 몇 번째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노트북 버전이라고 해주고 이쪽은 타블렛 PC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모바일 버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PC 버전이죠. PC 버전일 경우, 자, PC 버전에서 노트북 버전 상속되는 거고요. PC 버전에서 타블렛 버전 상속되는 거지 노트북 버전에서 타블렛 버전으로 상속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타블렛 버전에서 모바일 버전은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CSS가 각각 별도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거 그대로 가져와야죠. 가로 100%를 계속 유지해 줄 거고요. 그리고 꽉 차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꽉 차 있게 되고 좌우측 여백도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는 높이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레프트, 라이트 같이 잡아주는 거죠. 자, 클래스 레프트와 클래스 라이트를 각각 잡아서 높이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200픽셀로 해서 좀 늘려줄게요. 브라우저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늘려볼까요? 타블렛 버전에서는 높이가 늘어났고 노트 버전에서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버전에서는 이렇게 줄어들고 양쪽 여백 들어가고 좀 더 늘려주면 이렇게 PC 버전에서 가운데 정렬되는 거죠. 자, 계속 줄어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바일 버전 한번 볼까요?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더 늘어나고 다 떨어지죠. 밑으로 전부 다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로가 100%입니다. 플롯을 주고 가로 사이즈를 50%씩 줬거든요. 근데 모바일 버전 가게 되면 가로 사이즈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해야 될 게 전부 다 100%예요. 우선은 패딩은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상속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100%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요. 전부 다 꽉 차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레프트, 라이트 또 한번 봐야겠죠. 우선 비주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버전이 우선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고 틀린 점만 준다고 했죠. 높이가 더 커졌어요. 300픽셀 더 커졌고 배경색 똑같죠. 똑같으면 써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PC 버전에서 상속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칩에서 좀 더 줄이게 되면 이게 더 커졌죠. 자, 다음에는 레프트, 라이트를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레프트에 플롯 있죠. 라이트에 플롯 있어요. 각각 레프트 복사하셔서 붙이기 하고 레프트를 한번 설정해 주겠습니다. 레프트에 플롯이 없어야 돼요. 플롯 없네? 그러면 삭제가 아닙니다. 삭제하면 PC 버전에서 상속이 받아서 플롯 레프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플롯을 해제시켜 준다는 것은 초기화, 원래 본래 상태로 플롯 넌이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사이즈 꽉 찼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가로 사이즈가 꽉 찹니다. 높이도 좀 더 커졌어요. 가로 사이즈 100% 줘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를 더 크게 300픽셀 주고 배경색은 똑같죠? 똑같으면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브라우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플롯이 없으니까 높이 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플롯이 있어요. 라이트는 라이트 그대로 복사 붙이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롯 없죠? 넌 해주고요. 가로 100%로 바꿔주고 높이 똑같이 늘어났어요. 배경색 그대로 있죠? 유지시켜줍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게 되면 다 떨어지고 꽉 차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가로를 또 늘리면 브라우저 사이즈를 이렇게 타블렛 PC 버전 타블렛 PC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노트북 버전 나오게 되고, 그다음 PC 버전에서 총 레이아웃을 총 4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미디어 쿼리를 활용하겠지만 CSS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물론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레이아웃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컨텐츠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SS 파일을 따로 분리시켜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인덱스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CS 파일을 만들어서 좀 빼볼게요. CS 파일을 우선 만들어야겠죠. 새 문서에서 CS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PC 버전. 사실 PC라고 칭하진 않지만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PC 버전이라고 정해주고, 또 하나는 타블렛. 노트북이라고 할까요? 노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타블렛이라고 하고, 하나는 모바일이라고 할게요. 얘는 총 CSS가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총 4개가 필요합니다. CS 4개를 각각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좀 미리 꺼놓고 이곳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초기화되는 거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 부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고, 자, 어떻게 미디어 쿼리가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CSS 넣었던 방식이 있죠. 링크 방식입니다. 링크 방식을 넣어주게 되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이 부분에서 pc.css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pc.css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PC 버전을 그대로 두면 되고, 이제 반응형 들어갈 때는 이제 미디어 컬을 넣어줘야 돼요. 좀 앞쪽에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미디어 넣어주게 되고요. 미디어 안에 이제 원하는 값을 넣어줘야죠. 가로 해주고, 그리고 최소 가로 사이즈가 0픽셀부터 그리고 우리가 500픽셀까지 있었죠. 맥스 위드스가 500픽셀까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좀 분리시켜줘서 작업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 버전이죠. mobile.cs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 모바일 버전 나중에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501부터 700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701부터 900까지 할까요? 좀 넓게. 901부터 여기는 1100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1부터는 PC 버전이 되겠죠. 각각 여기는 타블렛 해주고, 여기는 랩탑 노트북이죠. 노트북 버전 해주면 되죠. 총 4개니까 한 개는 필요 없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모바일 버전 0에서 501부터 700은 타블렛, 그리고 701부터 900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서 마지막은 PC 버전. PC 버전은 그 외 값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굳이 뭐 몇 개 민 위드스 901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괄호는 안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위에 PC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나눠서 한번 볼까요? 슬레이트에서 코드 뷰를 한 다음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PC 버전. 그래서 PC 버전 들어오는데 배경색 잘 들어가는지 바디에다가 배경색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색을 레드 넣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노트북 버전에는 블루, 그리고 타블렛 버전에는 오렌지,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는 핑크 넣어줄게요. 그러면 3개 쭉 변하는 거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드 들어갔고요. 레드 맞네요. 좀 레드 들어가고, 그 다음 블루, 그 다음 오렌지, 그 다음 핑크,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핑크, 오렌지, 블루, 레드 다 들어갔죠. 이 브라우저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머지 많이 먹게 되고 작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일을 자주 분리시켜주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사이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CSS 양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분리시켜서 작업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좀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두 번째 레이아웃도 있고 세 번째 레이아웃도 있거든요. 두 번째 레이아웃만 해볼게요, 오늘은.
자, 전체가 다 꽉 차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가변형 레이아웃이죠. 왼쪽은 고정, 오른쪽 고정, 가운데는 퍼센트로 꽉 차고, 그 다음에는 좌측만 고정, 우측은 그대로, 그리고 우측은 나머지 값이죠.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선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꽉 차 있는 거는 무시를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코드량이 좀 길어지니까. 자, div부터 만들어야겠죠. 우선 HTML 한번 볼게요. 그래서 PC 버전 CSS 두고, 자, 총 3가지의 div가 필요했죠. 우선 왼쪽, 가운데, 오른쪽만 있으면 이거 전체 감싸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전체 감싸는 거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왼쪽 레프트 우선 주고, 가운데 비주얼이라고 가칭으로 가칭으로 하고, 그리고 오른쪽 해주겠습니다. 왼쪽 고정, 오른쪽 고정, 가운데 유동이죠. 그러면 PC 버전부터 작업을 해보면 돼요. 우선은 left는 div죠. 클래스명 left는 포지션으로 띄우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는 포지션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형, 탑령, 가로 사이즈 임의의 수 넣어주고, 높이 임의의 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줘야지 눈에 볼 수가 있죠. 좀 자극적이지 않은 색으로 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도 똑같이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right, absolute의 right형, 물론 쉼표 구분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쉼표 구분하셔서 같이 잡아주고, 색깔만 다르잖아요. 색깔과 위치가 다르죠. 높이는 같고, 그러면 left가 다른 것을 right가 아니라 좀 영리하게 좀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left로. 탑은 똑같고 가로 세로 똑같죠. 배경색만 다르죠. left 이렇게 빼주고, 이 상태에서 right를 또 따로 잡고, 이 부분은 right 0이죠. right는 배경색은 다른 색으로 바이올렛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좌우측 이렇게 크게 채워 넣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높이 100%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색상만 넣어주면 되죠. 비주얼, 클래스 비주얼이에요. 자, 비주얼 잡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 기본 100%니까 높이만 그대로 맞춰줄게요. 300픽셀 해주고, 배경색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컬러 피커에서 임의의 색 잡아주고 넣어줄게요. 네, 이걸로 넣어주죠. 자,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색이 채워지죠. 작아져도 줄어들도 가변형 레이아웃을 완성시켰습니다. 배경색을 아까 테스트로 넣어준 거고요. 저 레이아웃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좌우측 고정해서 가운데 유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좌측 고정 그대로 들어가고, 유동해주고, 이 부분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좌측 고정 그대로죠. 오른쪽 것만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변화만 한번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변화 right만 잡아주면 되는데, 노트북 버전이죠. 다른 것만 가지고 옵니다. right 복사하시고요. 그대로 이곳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right 0인데 우리가 준 게 앱솔루트잖아요. 공통이 앱솔루트예요. 근데 right는 앱솔루트가 없습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지션을 다시 써주는 거죠. 포지션 스태틱 자체가 기본인데 기본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right형은 굳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스태틱 때문에 right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유지가 되죠. 그대로 둬야 돼요. 높이도 우리가 그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자, 가로 사이즈가 문제가 되죠. 이전 PC 버전을 보게 되면, 자, PC 버전을 보게 되면 앱솔루트의 가로 사이즈 100픽셀 밖에 안 돼요. 근데 노트북에서는 right가 가로 사이즈가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꽉 차게 나오죠. 늘리면 옆으로 붙게 되고, 줄이면 앱솔루트에서 스태틱이 되면서 자동으로 블록 요소처럼 밑으로 떨어지고, 높이가 너무 크죠? 우리가 예제를 보면 많이 작습니다. 높이가 좀 다르다 싶으면 다른 것만 써주면 됩니다. 높이를 100픽셀로 따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변화 한번 볼까요? 다음 변화는 이제 전부 다 떨어져요. 자, 근데 보면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코딩 순서를 레프트, 비주얼, 라이트로 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레프트를 포지션 해제를 하게 되면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그걸 보고 나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우선은 타블렛 버전이죠. 타블렛 버전에서 우선 이건 그대로 가져가야 되죠. 계속 떨어지고 똑같이 떨어지니까 노트북 버전 그대로 복사하셔서 타블렛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제 레프트가 중요해요.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에 그대로 100% 높이 똑같죠.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쉼표 구분해서 같은 값 가져가겠습니다. 네, 같은 값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좀 더 줄여볼게요. 이게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레프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으로 해버리니까 포지션을 위로 올라갔죠. 이게 HTML 마크업 순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응형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하나 PC 다 하고, 물론 PC를 먼저 다 하긴 해야 되지만 PC 다 하고 타블렛 다 하고 모바일 다 하고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전부 다 훑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디자인을 다 보시고 뭐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HTML 다 옮겨야 되거든요. 이게 미리 다 코딩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큰 공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HTML 순서 바꾸셔야 돼요. HTML을 레프트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비주얼 먼저 와야지 그 다음 레프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늘려보면 원래대로 오죠. 왜냐?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앱솔루트는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가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앱솔루트가 아닌 일반 블럭 상태로, 포지션 스태틱 상태로 해버리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이 곤란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훑어봐라라는 이런 어떤 교훈 아닌 교훈이 좀 느껴지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서를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그리고 높이만 좀 다르죠. 이 부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블렛 버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합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지니까. 다른 건 뭐다? 높이가 달라진다. 근데 높이가 전부 다 달라져요. 그럼 비주얼 높이도 또 바꿔줘야죠. 비주얼 높이를 아까 300이니까 500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도 그대로 200으로 해서 더 늘려줄게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더 줄여볼게요. 더 늘어났죠. 왜냐면 떨어지는 건 다 똑같죠. 스태틱이 떨어져야 됩니다. 타블렛에서 모바일로 상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PC에서 모바일, PC에서 타블렛, PC에서 노트북으로 각각 상속이 별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을 총 4단계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테스트로 해서 총 2가지를 해봤어요. 링크 연결로 해서 HTML을 좀 CS 넣어야 되고, HTML 연결을 이렇게 링크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따로 미디어 쿼리, CSS 안에서 미디어 쿼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복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PC 버전 안에서 또 미디어 쿼리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좀 디테일한 작업할 때 큰 반응형은 4단계로 또는 3단계로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레이아웃이 되게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CSS 안에서 또다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분리해서 작업한다는 거 아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 링크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링크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걸 위주로 많이 트레이닝 하셔야 되고요. 반응형을 하실 때 구조 중요하다라는 거. 한 개 PC 다 하고 타블렛 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HTML 구조 미리 예상을 하시고 나서 그때 작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나 어떤 연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테스트로 레이아웃을 만들었긴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지정한 사이트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하는 시간 때 중간중간 조금씩 한번 분리해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아마 사이트 바로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컨텐츠 분리해서 테이블 반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갤러리 게시판 또는 뭐 어떠한 특정한 컨텐츠들을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조각조각 내서 한번 테스트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